네, 안녕하세요. 절세 시크릿입니다.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주제들을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요즘 부동산 하락기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 경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매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 역시 최근에 이제 경매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세금 관련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초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동산 경매 절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물건의 취득부터 임대 및 매각을 통한 수익 실현까지 세금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경매를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경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제 경매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낙찰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만 이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결국 각 단계마다 세금이 붙게 되고요. 특히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부르죠. 이제 엑시트, 경매를 취득한 자산을 이제 엑시트할 때 출구 전략을 짤 때 결국은 세금이 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고려해야지만 정말 경매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나의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이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금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경매 관련해서 취득부터 마지막 그 출구 전략, 엑시트까지 단계에서 세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금 관련된 세금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경매 물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낙찰률 또한 이전보다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뭐 80%, 70%뭐 수준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낙찰률 또한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뭐 경매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경매를 통해 임대 수익 또는 양도 차익을 얻고 싶다면, 네, 뭐 물론 이제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제 세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취득이 아니라면 세금 관리가 경매 물건의 수익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제 각 그 경매 관련한 세금을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면 경매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잔금을 청산하고 나서 이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당연히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요 세금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출구할 때 그 엑시트 할 때 발생하는 이제 양도 차익. 이제 경매 물건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총 4단계에 걸쳐서 이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경매 초보지만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입찰 전에 수익성 분석을 해야 하고요. 이 수익성 분석을 할 때 세금을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방송을 보면 저도 이제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경매 전문가 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어, 그 취득가, 그다음에 취득세까지는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실제 뭐 임대료 수익 그리고 뭐 이자 비용,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매 물건을 이제 취득할 때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대출 이자를 잘 고려를 하지만 실제 세금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후,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다 부담을 하고서 나의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들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고 나서 최종 세금을 내고 나서 남는 수익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경매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치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입찰 단계부터 좀 고려를 한다면 정확한 수익성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현재 이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 등록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다주택자 중과가 돼서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워낙 중과세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내가 세금을 고려하면 실제 내가 얻는 수익은 훨씬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고려하고 경매를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가 이미 주택이 있고 뭔가 단기 차익을 얻을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 등록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을 하면 그때 장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용 주택을 단기 보유 후에 매매를 해도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요. 일반세 6%에서 42%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사업 관련 비용 처리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그다음에 설정 비용, 그다음에 요 사업 관련한 이제 직원들이 있다면 직원 인건비, 그리고 교통비, 차량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에서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서 이제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요 매매 사업 소득과 또 통산해서 그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법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따로 드리진 않지만 결국 이제 세금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법인 전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경매든 부동산 투자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살펴본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단점은 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셨지만 세금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등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출 이자 및 각종 사업 관련 비용 처리에 따른 절세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사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제 섣불리 또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으면 굳이 이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도세 부담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주택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경매 취득 물건에 따라 주택 임대업 등록을 통해서 절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은 향후에 이 수익형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주택 임대업 등록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물건들을 이제 경매로 취득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엔 또 따라 붙는 세금들이 있죠. 재산세, 보유세, 재산세 및 종부세, 합산과세. 이게 이제
주택이 많다 보면 이제 이런 데 세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게 되고요. 중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임대업 등록이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수익형 물건이 뭐 한두 건이면 이제 이렇게까지 뭐 사업 주택 임대업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엔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보통 보면 요즘 월세 5천, 뭐 월 뭐 1,000 이런 식의 어떤 수익형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 건이 이제 물건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만 10년간의 장기 임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을 통한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 취득 후 사후 관리 주의사항입니다. 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보유세와 양도세. 그리고 경매 취득의 경우에 참고로 취득세는 다주택 분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유세와 양도세가 결국에는 경매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인 경우에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 차익이 크게 발생한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다주택자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경매에서 얻는 수익보다 내가 1주택의 비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뭐 다만 이제 뭐 내가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취득 매각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또는 상가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 의무와 그리고 혜택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실 오늘 살펴본 얘기는 뭐 저기 정리된 내용은 이제 마치 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이제 그 내가 경매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이제 단기 매매 차익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월세 수익형 포트폴리오에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세금을 각각 다르게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와 관련해서 절세를 위해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금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경매에 대한 수익성이 달라지는 만큼 꼭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경매에 대해서 저도 이제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매 관련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금 관련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요 공부하고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경매 관련해서 혹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저도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만큼 같이 성장하고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오늘 살펴본 주제 외에 또 뭐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아래 표시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혹시 도움이 되시고 이제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즘 자주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만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적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